총괄과는 돈 많이 주잖아요. 사실 그리고 나가서 백화점만 나가면 돼. 술값이야, 술값. 안녕하세요, 닥터인사이드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달 만에 촬영을 다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대구에 의료 지원을 좀 갔다 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아, 고생 많았어요. 네, 그래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 2달간의 기간 동안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새로 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네, 엄청 핫하더라고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 과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응급실에서 이런 케이스를 뭐 조금 접할 기회는 있죠. 애가 이제 응급실에 와서 눕는데 한 그런 정황이 의심된다. 그러면은 일단 애를 다 벗겨요. 벗겨서 온몸에 이제 멍자국이 특히 학대는 한 번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이제 멍 상태가 좀 색깔이 다른 게 여러 개 있는지 보는 거, 그다음에 어디 불편하게 좀 덜 움직이는 데가 있는 거, 애들이 뭐 아프다고 얘기를 잘 할 수 없으니까. 네. 특히 발달 상태, 애들이 뭐 잘 못 크든가 또는 특히 키보다 몸무게가 좀 작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의심이 된다. 그러면 조용히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보호자한테는 이런 거 때문에 그냥 조금 조사만 할게요 라고 그냥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냥 응급실에서 간단하게 112로 전화를 해요. 의심되니까 오세요 이러면은 바로 잘 오세요. 그럼 이제 경찰이랑 보호자는 면담을 할 것이고, 저희는 뭐 따로 뭐 거기 개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의료 기록을 잘 남겨놓죠.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의학적으로는 이제 수학과 선생님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그런 히스토리를 적어 놓으시면 저는 이제 스켈레털 서베이라고 해서 이제 뼈를 주로 봐요. 그냥 특징적인 골절 소견들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갈비뼈의 뒤쪽이 부러진다거나 아니면은 그 날개뼈 이렇게 애를 이렇게 잡으니까 잡으니까 이렇게 잡고서 하면은 주로 부러지는 곳이 갈비뼈의 뒤쪽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 머리뼈, 스컬도 여기도 좀 특징적으로 잘 부러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장뼈 이 앞에 여긴 있는 잘 골절이 안 되는데 잘은 골절 안 되잖아요. 네. 때리지 않고서요. 그리고 이제 넘어져서 부러지는 그 팔 위치랑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막는 거랑. 네, 학대에 의해서 부러지는 위치는 약간 메타피지스라는 위치가 있는데 그곳이 주로 부러지기 때문에 이러한 소견들을 종합해서 이게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수학과 선생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편이죠. 네. 드라마를 보면 매 회마다 그 메인 캐릭터들이 밴드를 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의대도 보면 가장 메인 동아리 중에 하나가 스포츠, 음악 그리고 봉사 동아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중에서도 오케스트라가 있고 밴드가 있고 뭐 합창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와서 깜짝 놀란 거는 정말 악기를 잘 다루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선행학습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학교 와서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 공부한 가닥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악기를 다루는 거에 접목을 해서 빡세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옵세시브하게 정말 옵세시브 악기를 다루는 거죠. 네, 제가 또 밴드에서 일렉트릭 기타를 했었잖아요. 네. 여기 밴드가 진짜 연습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여기 동아리가 취미가 돼야 되는데 악기가 네. 무슨 나이트라이브로 하루 12시간씩 무슨 SM 연습생처럼 혼내시키잖아요 진짜. 잘할 수밖에 없어요. 9 to 9 연습 후에 알코올. 알코올 먹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대학병원에서 교수하시는 분들도 간담체 외과나 이런 데는 뭐 수술을 12시간씩 해야 되니까 맞아. 그때 동아리 때 했던 그 학습 바탕을 그대로 수술할 때도 접목하시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이때 단련 해놓은 이런 체력과 이런 걸 네. 바탕으로 해서 하시는 느낌. 동아리 활동 그대로 수술 활동으로 가요. 맞습니다. 드라마 장면 보면 그 메인 캐릭터들이 막 갑자기 콜 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는 마이너과라서 사실 그쵸?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니들은 몰라요? 네, 저희 잘 모르죠 사실. 아유, 진짜. 네. 근데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수술하는 과는 응급 수술 필요하거나 정말 교수가 손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뭐 뛰어가야죠. 그냥 새벽도 없어요. 그냥 새벽 2시에 뛰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 있고, 또는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가고, 교수들 중에도 자기 환자를 챙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환자에 좀 애착이 유독 강하신 분들이나 그러면은 이제 밑에 사람한테 못 맡기고 내가 직접 보러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수술하지 않는 과에서도 그렇게 교수가 가끔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다 응급 상황이죠. 특히 예측되지 않은 이제 환자들이 CPR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잘못된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뭐 경공이가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교수가 나와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신뢰감도 있고 많은 설명을 좀 바람직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양새가 좋잖아요. 드라마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경공이가 부족하고 서저리고 두 가지가 맞게 되기 다 때문에 외과계열이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뛰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 보면 도제학 흉부외과 선생님이 그 4년 동안 거기 5년으로 나와요. 5년 동안 1억을 모았다고. 인턴까지 했는데. 연평까지 포함해서 저는 그거 보고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아니 근데 흉부외과는 돈 많이 주잖아요. 사실 거기는 일반과보다는 한 2배 이상 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가 뭐예요? 더 주죠. 더 주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그 비인기과 장려 정책으로 네, 맞습니다. 일반외과는 이제 봉급이 30% 더 주고 음. 이제 흉부외과는 100%더 주잖아요. 그렇죠. 2배인 거죠. 그냥 네. 거기 플러스 이제 당직을 오지게 많이 써니까 맞습니다. 그 당직비가 많이 붙어서 아마 흉부외과 선생님이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일반과는 가능하느냐? 제가 이걸 보니까 산술적으로 네. 4년 동안 1억 모으려면 한 달에 200만 원 모아야 되더라고요. 줘야죠. 네. 가능해요? 전 했죠. 오, 이거 저는 했죠. 대박이다. 저는 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단하시네. 이제 당직이 없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네. 나갈 시간이 없어. 나갈 나가서 시간이 없어. 나가서 술 안 먹고 명품 안 사면 어차피 병원에서 아침, 점심, 저녁 주지. 집도 병원에 있지. 그러면 네.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빠서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을 잘 모았다. 그러니까 병원을 못 나가죠. 그리고 나가서 백화점 안 나가면 돼. 백화점 안 가면 되고. 백화점 저희도 안 가는데 대단하다. 술을 마셔서 그런가요? 술 한 번 먹으면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술을 많이 아, 마셔가지고 그래서 돈을 못 모은 걸로 그렇게 결론을. 술값이야, 술값. 아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일하니까 스트레스 풀 때는 그래도 뭔가 돈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러고 싶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되게 뭔가 예전부터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네요 보니까. 악착같이 모았어요. 도대학 선생님이 여기 계시네. 쉽지 않아.